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기정입니다. 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네. 일단 좀 이 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개요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렇죠. 플랫폼 서비스가 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거래 비용도 낮추고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도 매우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측면에 기여를 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그 이면에는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이제 독식해서 그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제 갑질 횡포 이런 것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반칙 행위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과 같은 경쟁 사업자를 뭐 몰아낸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독점화되면 네. 가격도 올리고 수수료도 올려서 이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고 그렇죠. 또 그 입점한 소상공인, 네. 입점한 소상공인이 한 180만 개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게도 또 수수료로 인해서 뭐 예. 고통을 받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거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네. 했던 그래서 피해를 입은 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사례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경우에 네. 그 구글 플레이라는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마켓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종 그 앱마켓으로 원스토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경쟁을 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이제 그 원스토어의 사업 활동을 이제 방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구글의 이제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독점화가 공고해지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오픈 마켓에서 예. 자사 상품을 우대해서 또 자신의 그 점유율을 높이고 그래서 독과점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예.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해서 또 우선 배치해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쟁 사업자를 예. 시장에서 이제 예. 몰아내는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부 기조는 자율 규제 아니었나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예.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자율 규제를 현 정부는 한 번도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네. 가불 관계에 관해서는 예.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네, 네. 가불 관계와 독과점 문제는 전혀 그 평면이 다른 문제이고요.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자율 규제를 표방한 적도 없고 또 자율 규제가 가능한 분야도 아닙니다. 독과점은. 예. 그렇죠. 현재 어쩌면 자본의 생리죠. 맞습니다. 예. 그게 독과점화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그걸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이제 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법 가지고도 예. 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법적 규율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뭐 규율한다라는 거는 현재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플랫폼 그 공정경제 촉진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 가지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규율이 좀 사후 약방문처럼 뒷북 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신속하게. 그러면 사전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사전 규제적 요소가 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건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들이 들었을 때 네. 누구나 예. 그 고개를 끄덕일 만한 예.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예. 흔히 최근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폐해가 큰 독과점 남용 행위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 그 4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위법성을 추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기대하는 효과는 이런 그 반칙 행위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네. 또 만약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신속하게 제재를 해서 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 독과점이 지속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정량 요건과 네. 정성 요건 두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 정량 요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예.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이고요. 예. 정성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그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가 뭐 등등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단순히 규모가 큰 경우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우려나 지적도 네. 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등 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령 뭐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다든가 그런 예. 경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이미 20여 개의 관련 법률이 그러니까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네. 이걸 보면 네. 이 지정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이상, 네. 국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 평균 1,000만 명 이상, 예. 그리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수가 월 평균 5만 개 이상인 경우 네. 이렇게 지금 제시했는데 그러면 정부안도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정부안이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요 플랫폼 규율 법안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율의 필요성, 그러니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율 방식도 사후 그 약방문적인 뒷북 제재보다는 좀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큰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마련을 안 한 겁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그 관계부처 국회와 이제 협의 중인데요. 예. 핵심 사항은 결국 지정 기준과 절차, 예. 금지 행위 유형인데 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은 물론 관련 부처와 그다음에 국회와 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상당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이제 그 들어있는 지정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미 발의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일률적으로 딱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읽어드린 부분 같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그 기준이 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관계부처랑 국회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예, 지금 뭐 공개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약간 돌려서 제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이라고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네. 예. 이들 그 플랫폼 업체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를 뭐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아까 제가 그 모두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뭐 들어가네요. 그러면 사업자로 고려한다. 뭐 이런 기준만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구글 같은 외국 플랫폼 업자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아까 제 구글의 경우에 저 경쟁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외국의 그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반칙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앱마켓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 OS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국내 음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멜론이 우리나라의 음원 시장 1위였으나 지금은 뭐 유튜브 뮤직이 1위로 올라섰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뭐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외국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이 적용 되는 거 현재 공정거래법도 적용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그 법도 공정경쟁 촉진법도 마찬가지로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뭐 역차별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구글이나 이런 데가?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앱마켓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제재하면서 법 집행을 다 했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그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문제를 역외 적용이라고 말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외국 공정거래법이 우리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4개의 반칙 유형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그 어떤 경우가 이제 그 4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4개가 이제 뭐 그 제일 먼저 이제 가장 흔히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자사우대라는 것이고요. 자사우대는 이제 뭐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뭐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상위에 노출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그런 반칙 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끼워 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쟁 제한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호밍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이런 건데 뭐 저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경우에 자신의 그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사에게 원스토어는 이용하지 마라. 이 경쟁 플랫폼이라고 보는 주로 겁니다. 주로 이제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쟁 플랫폼이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독과점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멀티호밍 제한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금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해 대우 요구입니다. 요거는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에 가서 거래할 때보다 나하고 거래할 때는 그보다 유리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경쟁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그러면 이 4가지 반칙 유형이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는 업체나 개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입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획정도 하고 지배력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의 앱마켓 사건의 경우에는 5년 3개월이 걸렸고요. 네이버의 자사우대 사건은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경쟁이 회복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독과점이 지속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지금 방식에 의하면은 미리 그 지정 플랫폼, 그러니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시장 획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배력 평가 이것이 이제 미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칙 행위를 범하면 그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플랫폼 업체? 반칙 행위를 사업자에게 이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점 업체가 그 반칙 행위를 당했어요라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플랫폼 업체가 아닙니다라고 입증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런 금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자정 기능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 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완전히 성안까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와 지금 여당과 언제쯤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관련해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뭐 대통령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요. 여당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